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일회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생은 순간성이라는 것을,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변화성이라는 것을, 변하고 순간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꿈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행복의 세 가지, 고전적인 그 정의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짧게 끊어서 얘기한다면 첫째가 일,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칸트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프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슬픈 말, 외로운 말 남들한테 들으면 덩달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이게 제가 쓴 중년기에 쓴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라고는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 나태주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꿈이 있었는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살 때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주 사범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 예쁜 여학생을 만났어요. 앞 시간에 만난 얘기한 그 여자분은 두 번째 만난 여자분이고 그 전에 만난 첫 번째 만난 여자분은 잘 쓸 수밖에 없는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한 번도 고백을 못하고 그러고서 3년을 쳐다보고서 끝냈어요. 그때 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시를 쓰기로 했어요. 그때 내가 16살 때 내가 꿈을 꿨습니다. 첫째, 시인이 되자. 두 번째,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자. 세 번째, 공주에서 살겠다. 이렇게 꿈을 내가 꿨습니다. 내가 사실은 공주 사람이 아니고 학교는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만은 서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주에 살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을 가지고 저는 평생 동안 지금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1년도에 시인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나는 시인이 되기 위해서 책을 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긴 합니다만은 작년부터 제가 43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이니까 시인협회 만일꾼이니까 시인으로서 그냥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또 풀꽃문학관이라고 하는 문학관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더 큰 문학관을 또 질 거예요. 지금 현재 작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보태서 국비로 이렇게 큰 문학관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시인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쓴 책이 15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토탈 150권이 넘어요. 한 155, 6권. 올해도 앞으로 6권이 나왔는데 10권 정도가 올해 더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시인이 되겠다 하는 그 꿈을 16살 때부터 77세까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결과입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 살겠다. 우리 집사람 예쁘진 않지만은 나한테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소망도 그냥저냥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예뻤으면 좋을 텐데 뭐 나는 내가 이 말 하니까 그만해도 훌륭하지 않는 거.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키가 좀 커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 달성을 한 거죠. 젊었을 때는 큰 여자가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기를 크게 낳고 싶은 거예요. 그 나이가 먹으니까 작은 여자가 이뻐 보이더라고. 이제 그것이 끝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 공주에서 하는 것이 꿈이다. 이것도 내가 잘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사람들이 나를 문화원장으로 받아줘서 4년 또 4년, 8년 동안 문화원장을 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원장은 직원들도 많지 않고 뭐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대단한 데가 아닌데 그 문화원장 자리라는 게 그런데 그 고장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어른을 모시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가 공주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세 가지 꿈을 그냥 이루었고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내가 5월 달에 홋카이도 북해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 그 삿포로에 가서 그 홋카이도 대학에서 동상을 봤는데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미국의 클라크 박사가 100년 전에 일본에 와서 일본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훈적인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청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100 몇 년 전에 일본의 얘기고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들도 Boys be ambitious 이 말을 우리가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소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근데 저는요, 18살 때 이런 것을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대망을 가지라? 아니, 대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요, 너무 그 큰 꿈을 갖고서 허덕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그 대망이라는 게 갑옷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소년이여 조그만 꿈을 가져라. 그런데 그 꿈이 아름답고 단단하고 꼭 이루어야 될 너에게 꼭 필요한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도록 노력을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인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16살 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요, 한 10년만 가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가졌어요. 갖고 보니까 시인협회장도 하는 그런 시인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집을 사주는 시인이 됐어요. 우리는요,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빨리 대박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게 아닌가. 나는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대박이라는 말이에요. 대박 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대박 하다가 쪽박이 되면 어떡하려고. 대박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작은 꿈을 가지고 그 조그만 꿈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을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할 때 나의 인생도 좋아지고 남의 인생도 좋아지는 게 아닌가. 부디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는 우리들이 돼서 끝자락에 가서 내가 바라는 내 자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꿈꾸는 그 사람이 내가 끝내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늙어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청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나 자신을 늙어서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성공이 젊은 시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젊은 사람의 명예는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돈은 너무 빨리 없어져요. 늙은 사람의 돈이 진짜 돈입니다. 늙은 사람의 명예가 진짜 명예고 늙은 사람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인생은 길어요. 절대로 깁니다. 지금 당분간 내가 성공을 못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좀 모자라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기어코 할 것이다.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제가 자주 말하지요.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것이다. 왜 10번째 시작을 못하는가?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8번 실패한 사람보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이 노력했다는. 그러니까 먼저 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9가지나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보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피 앰비셔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대박 하는 거예요. 대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스스로 나한테 칭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걸 칭찬하십시오. 내 일생을 두고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4가지. 첫째, 돈도 되지도 않고 명예도 되지 않는 시를 60년 이상 계속해서 쓴 것. 난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까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정의가 우리 어머니를 공격한다면 나는 정의하고 싸울 것이다. 까뮤한테는 그 반벙어리 어머니가 정의보다도 더 귀했던 거예요. 나는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나 친구가 내가 쓰는 시를 공격한다면 나는 친구하고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상위의 인생의 목표가 까뮤에게 어머니였듯이 정의보다도 어머니였듯이 나한테는 언제든지 최상위의 목표가 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되지도 않고 명예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시를 가지고 60년 동안 쓴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하루도 시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도 시를 생각했고 목욕탕에서도 시를 생각했고 잠을 자면서도 시를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골에서 산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시골로 다 내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살았으므로 나는 자연과 가깝게 자연과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매우 좋은 사람이 됐어요. 봄이 오면 봄이 와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 좋고 가을이면 가을이 좋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좋은 도시가 되려면 도시 속에 자연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연을 다 쫓아내니까 도시가 더욱 삭막해지고 인간들이 불안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고독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산 것. 그것도 나는 사실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므로 나의 어법이 나의 말법이 여전히 어린애다운 말법을 그냥 계속 가질 수 있어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한테 쉽게 편안하게 그 이지 그게 초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장인으로서 끝난 것에 대해서도 불평은 있었으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네 번째, 자동차 없이 산 것도 나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동차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다쳤지 않겠어요? 나는 스스로 내 이름이 자동차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나 좀 태워주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 없이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안 탄다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올 때도 택시 탔고요. 우리 집사람이 잡아서 택시 탔고요. KTX 탔고요. 또 서울에 와서 전철 탔고요. 또 택시 탔고요. 이따 갈 때도 태주겠죠. 그래서 오늘 나는 저녁에 늦지 않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 태주니까 나 좀 태워주세요. 나도 태워주세요. 여러분들도 부디 나 좀 태워주세요. 이름은 아니지만은 나를 태워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절망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시간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시집에 들어가지 않은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내일을 믿고 기다려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이 방송을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좋은 친구들 우리 해줘야 돼요. 네. 우리는 이것이 인생에서 최초의 만남이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같은 만남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만남이 최초의 만남이고 최후의 만남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나를 만나러 공주에 간다고 그러는데 공주에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짧게 질문을 그야말로 마지막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시를 오늘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인생이 시예요. 시가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일단은 너무 말씀 하나하나 너무 이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잘 들었고요. 일단은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주변에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그 우울하거나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지요. 아무리 희망적인 그치.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냥 그 우울증, 요즘 또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 심해.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 방법이 글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한계인데요. 시가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약이 돼야 되냐면 세로토닌을 장착한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인데 네. 이 마음을 느슨하게 해주고 조화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허용하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우울증이 심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런 사람들은요 세로토닌이 없어서 그래요. 세로토닌.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내 한계인지만은 시에다가 넣어서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자꾸 괜찮다고 위로를 해서 그 사람도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네네.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말했어요. 정말 그 인성 씨가 시라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야, 진짜. 레온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너무 애쓰지 말라.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을 듣지만. 늙은이의 부탁이에요. 예. 전 한편으로 또 그 청년의 입장에서 요즘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최선만 다하고 있고 이악 물고 채찍을 주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고 아무리 마인드 최선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 차선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지나치게 다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적당히 하고 네.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끝까지 그냥 안 되는 것을 막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좀 줬으면 네. 좀 여유 서로 여유 금방 내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선보다는 차선으로 네. 차차선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도 최선을 다하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차선도 좋다. 이만큼이라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은결 씨는? 네,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젊은 시절에 꿈꾸던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도전하고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뭔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죠. 선생님께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에다 맡겨야 돼요. 방법이 없어. 다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지. 여러 번 있었죠. 좀 지나온 시간이 나이가 많으니까 인생이 좀 길으니까 많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슬럼프가 있어서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꺾였으면 틀림없이 그게 바닥을 치는데 바닥을 치면 어렵긴 하지만 올라가서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죠.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 그래서 당신의 결핍이 당신의 시련이 당신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과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겨울이 개나리꽃을 피게 하듯이 그런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끝내는데 네. 끝으로 네 시가 아니고 몇 구절 짧게 읽어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라는 사람의 시에 보면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끝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되겠다. 바람이 부는 것과 살아봐야 되겠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와, 내가 쓰러질 것 같다. 나도 서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 쓰러져야 될 때가 아니라 서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 맨 끝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국 시인 쉘리라고 하는 시는 그 서풍구라고 하는 시 끝구절에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임팩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에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 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이 힘든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를 주고 내 자신이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젊은 시절을 그런 대로 견뎠어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 그 겨울 뒤에는 틀림없이 봄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당신의 시련 뒤에 그래도 당신이 기다리는 어떠한 것이 올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암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네, 선생님 오늘 좋은 강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의 굿 클래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최고의 명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